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서 정말 걱정들이 많으시죠. 오늘 뉴스와이드 6분의 패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 이웃들끼리 잘 도우셔서 오늘 밤 내일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밝게 웃는 얼굴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일까요? 그 얘기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 경고를 보낸 후 이제 업무에 복귀했는데 하반기 국정 운영 가장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까?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의 사의가 반려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공식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 답답함을 표한 회의를 취소한 후에 이제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지. 지난달 27일 청와대 주재 2차 규제혁신 점검 회의 당일 3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하라. 청와대는 지난 1년간 공직사회 혁신을 주문했으나 그러나 변화가 없다. 관성에 젖어 있는 듯하다라는 인식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감정을 절제,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게 최고 수준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신임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장악력이 강하시다고 정부 청와대 가교 역할을 잘해주길 바란다. 오늘 문 대통령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또 이용선 신임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정태호 신임 일자리 수석에게 딱 전공에 맞게들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뭐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 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부터 하반기 국정 운영에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전반기를 마치면서 많은 분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규제 개혁이라든지 어떤 혁신 성장 이런 부분을 적폐청산의 중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료들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강력한 어떤 그 정치 개혁적 의지, 촛불 정신의 개성 부분을 말하자면 망각하거나 줄여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 또 보다 전문적으로 하반기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힘을 갖기 위한 전문성 또 집중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료사회의 파괴적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발 좀 파괴적 혁신이 적폐청산의 중단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이세요? 예,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제가 볼 때는 압승을 민주당이 했죠. 그것이 민주당이 그게 상당히 이 지방선거 압승의 힘으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걸 보고 오히려 약이라기보다는 독이라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몸살이 걸리지 않았을까. 예컨대 지금 요즘 나타나는 현상으로 탁현민 씨가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사표를 썼죠. 이것도 저는 상당히 권력의 이완의 시작이 아니냐.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서 현재 당대표와 관련해서 뭐 친문 단일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거의 이제 일정하게 그 당대표가
대통령의 부속기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 이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 소득 성장과 혁신 성장이 양바퀴로 굴러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장은 거의 지금 초토화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상당히 긴장감을 아주 갖게 했고 이것이 몸살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지방선거의 압승이 오히려 지금 현재 저는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희 변호사로 갑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신 다음에 과거 적폐청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절차적 공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일자리 내지는 경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면서 사실은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 얘기여서 아마 대통령도 그런 쪽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직사회가 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직사회의 그 파괴적 혁신 같은 것들을 원했는데 이제 수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옛날 수준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식을 보이니까 너무 실망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경제라고 하는 그 커다란 중요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발뻗어 나가야 되는 그 가장 밑거름으로 공직사회 혁신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최준영 변호사로 갑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더불어서 그 전국에 있는 이 우리 그 공무원들에게 일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최근에 나와 있는 고용정보원 통계를 따르면은 8년 내로 그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다로 늘었고 작년에 비해서 실업급여 그 요청했는 금액이 4,736억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일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그 100대 경제지표, 그 100대 어떻게 보면 국정 목표 중에 첫 번째에 있었는데 오히려 1년 사이에 줄었는 오히려 는 것이 아니고 청년 실업 쇼크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과제가 일자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열심히 해왔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이걸 해서 실제로 최근에 있어서 그 수석을 세 자리를 바꿨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 수석, 경제 수석 한마디로 경제와 관련되는 2개 수석을 사실상 문책성 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부터 문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밑에 줄줄이 공직사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라는 확실한 경고를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남은 이제 2년 차에 어떤 식으로 경제계에서 대응을 할지 문제는 결국 그 홍장표 그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자는 바꿨지만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방향성조차도 약간 변경할 것인지 아마 국민들은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덕 부장으로. 역대 정권은 보통 집권 3기 내지 4기로 나뉩니다. 보면. 근데 1기에서의 주요 과제는 과거 청산, 적폐 청산 이런 거고 이제 남북 관계 진전까지 이뤘죠. 그런데 2기에 있어서의 주로 평가 기준은 바로 경제입니다. 문제는 경제화하는 옛날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집권 2기의 고지가 일자리하고 경제 성장인데 이렇게 하려면 관료들이 적극 움직여줘야 되는데 관료들의 지금 복지 부동 또는 복지 안동은 이제 눈 안자에서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편안한 아니고 부동은 아예 움직이지 않고 안동은 눈 안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료 사회는 저기 택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 방향을 잡았으면은 실천되도록 빨리빨리 배달을 하고 현장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저런 게 별로 안 나타나는데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 회의에 그 보면은 보고서를 미리 봤는데. 연초에 나온 업무 보고에 재탕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감기 몸살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불만도 감기 몸살에 갖다 일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옐로우 카드를 공직사회에 던진 거로 보입니다. 양문석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뭐 저는 좀 다른 이야기부터 좀 출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 이제 27명 남았습니다. 어제 부로 김복덕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일본이 사죄하면 편하게 가겠다, 나비처럼 홀 날아가겠다라고 하셨던 분인데요. 예. 그분이 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오로지 경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창조 경제가 왜 망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안 해봅니다. 예. 창조 경제가 망한 건 아주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풀으라고 했는데 창조를 억지와 창조를 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창조 경제가 망하지 않았나. 예. 예를 들면 창조 경제 시대에 집권 여당을 하신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탁현민 행정관의 사의 표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력 이완의 시작이다. 참으로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행정관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권력 이완의 시작으로 보는 저 창의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예. 그러니까 별로 안 웃겼어요. 노력하세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고 오로지 일자리인데요. 규제 개혁 완화, 그다음에 규제 혁신 이 부분이나 오늘도 이야기했던 가로 사회를 벗어나고자 해놓고 내가 가로해서 떨어진 누웠던 부분에서 미안해하는 부분들이나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결집이 되느냐면 노동시간 단축과 가로사회 해제, 그다음에 규제 개혁 완화, 이 모든 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앞서 최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수석이나 일자리 수석을 사실상 경질했고 그리고 장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경고했냐면 경제 관련 부처의 이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향해서 경고했다. 그리고 장차관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수석을 바꿈으로 해서 당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문제를 풀어라. 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탁현민 씨는 청와대 지금 행정관이죠. 그런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에서 반려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 대해 한국당은 눈물겨운 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삼자의 속내를 좀 짚어봐 주세요. 사의 표명에 청와대 만류까지 대체 무슨 일인가요? 탁현민 사표 맞지도 않는 옷 너무 오래 입었다 그랬는데 임종석 실장이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이렇게 사의를 반려하자 오늘 정상 출근했답니다. 들어보시죠. 공연이라는 게 뭐 구상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공연에 대한 문의를 하러 가는 거고요. 공연을 어떻게 진행할지 뭐 어떻게 구성할지 뭐 등등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고 15분 안에 정리하세요. 네. 감독님 자, 한 걸음 나오세요. 인사부터. 하는 어쨌든 센터에 계시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다 같이 일단 먼저 한번 저기 모습이 나타나시면 저희가 걸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에 계실 거예요. 자, 이분한테 준 거야. 탁현민 행정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은 사퇴를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청와대에서 꼭 필요하다면은 강력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 청와대의 행정관 사퇴를 두고 첫눈이 내릴 때까지 비서관 한 분 사퇴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요. 차명진 의원부터 아까 양 박사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탁현민 씨가 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행적 이런 거와는 별개로 상당히 영혼이 좀 자유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있죠. 권력 안에 있는 사람보다 상당히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
탁현민 씨가 딱 보기에는 청와대 권력이 이제 정점에 이르렀구나. 그 진자가 이제 내려갈 때가 됐구나. 라는 거를 아주 그렇게까지 알아채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를 스스로 느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 들어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양 박사 뭐 하실래요? 아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참 보수 야당이 창조적 이 평론이라고 보는 게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나 그만두겠다. 공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천운이 올 때까지 조금 더 해라 하고 한 이야기 두 개밖에 없었었고요. 언론이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뭔가 청와대 안에서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뜻이 읽는 시각들이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권력 투쟁이나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해설을 하는 일부 시각들이나 그다음에 도대체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의 진퇴가 어떻게 권력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권력에서 뭐 난파하는 그 배처럼 도망치는 그 쥐처럼 이렇게 바라보는지 그 상상력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좀 평론은 그 정치권에서의 평론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의 평론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사실에 좀 근접해서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 왜 자꾸 오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하네요. 한 가지 좀 확인할게요. 양 박사 보시기에 이 얘기가 이거 오가는 게 어떻다고? 자, 이 부분에서 뭐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그 김성태 그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이게 감성적 접근이든 그리고 그 건전한 접근이든 안 그러면 아주 그 드라이한 접근이든 어쨌든 진퇴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보수 야당의 제1야당의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청와대 행정관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죠? 그 정도. 그럼 최준현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제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양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뭐 계속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창조 경제가 망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 사실에 기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6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우리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17개 이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창조경제를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전에 그 창조경제가 잘못되고 폭삭 망했다고는 왜 이렇게 재활용하라고 합니까? 그렇듯이 나름대로 어떤 비판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잘된 부분도 있다. 팩트에 좀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요, 제가 그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작업하면은 이 비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서는 입이 없다. 대통령이건 왕이 입이 있는 것이지 비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서 서포팅하는 것이 입인 것이죠. 그런데 왕비서, 문의 남자는 역시 할 말이 많군요. 일개 행정관인데 본인의 진퇴한 거에 따라서 그것을 페이스북까지 다 글을 올리고 내가 이제 뭐 6개월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권력의 힘이 쏠리는 행정관이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얘기가 문제가 스스로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은 틈을 타서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사실상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서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확대 해석되려고 있는 노예 변호사님. 네. 그냥 일단 세 가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우선 탁 행정관은 기본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된 것은 사실 어떤 언론에서는 뭐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김종천 선임 행정관이 승진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물론 뭐 그거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분이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0만 원 벌금 받았잖아요. 그거 플러스 뭐 이전에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던 차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힘든 이 과정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당신이 힘들고 수고한 거 많이 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중요한 게 남았으니 좀 도와달라.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첫눈 올 때까지만이라도 좀 자리를 좀 지켜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탁현민 씨가 옛날에 그 여성관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또 뭐 실세행정관이니 뭐냐면서 계속해서 타겟이 좀 되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디스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의 이제 하나의 그 페이스북 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언론이 얘기하는 것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첫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먼저. 예. 어전 비서관이 어전과 행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반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드시 어전 비서관이나 행사 비서관이 굉장히 철저한 계획으로 하고 그런 것이 더 세련화된다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나치게 보이는 것 위주, 내용이 없이 쇼잉만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다 두 가지 이제 양가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어쨌든 선임 행정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말하자면 관심 이게 사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대통령에도 저희 부담스럽고. 방송국도 외주 제작 많이 하는데 외주 주면 안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만두기로 했으면 출근을 안 해야죠. 또 출근을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정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지금 그런 상태인지. 그러게. 저는 그것도 너무 한가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저희도 뉴스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많이 했어요. 제작진에서도. 그리고 어젠다 세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나? 지금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의 국정운영 무엇을 고민할까? 대통령 고민의 지점은 경제예요. 경제 지금. 저 김광덕 전 부장 정리해 주십시오. 탁행정관이 이제 선임 행정관 2급이에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2급인데 이렇게 3, 4일 동안 그 사람의 거치가 하루는 물러날 것처럼 됐다가 하루는 아닌 것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취재해본 뭐 정치부 기자로 한 이후에 이런 처음 이렇게 장기화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탁현민 비서관의 영향력이 탁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 그만두기로 한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 경기에서 보면 아이스하키 같은 데 피리어드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피리어드가 교체될 때 자연스럽게 멤버 교체하는 게 본인이 그건 막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1피리어드, 2피리어드 막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는 게 좋고 중간에 나오는 것보다 경기 중에 이런 것도 본인이 건강 이야기도 했고요. 무슨 허리 디스크라든가 또 뭐 자기가 이제 일을 어느 정도 뭐 남북 정상회담 마무리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보는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그 한 언론에 보도된 그 임종석 비서실장 밑에 있던 선임 행정관을 자기의 직속 상관인 의전 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거 아니냐에 대해서 탁현민 행정관은 그게 아니다. 그 보도한 언론 참 대단하다 하면서 굉장히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친문 인사 몇 사람하고 이제 좀 가볍게 대화를 하면서 좀 궁금증을 좀 물어봤는데 그거를 탁현민 행정관은 부인을 했지만 그런 것도 요인이 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런 점도 가미되는 한 약간 복합적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데 조용히 저 일을 처리하는 것도 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고 도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한마디 안 하셔도 돼요. 그 있잖아요.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목표보다 자기 개인의 심정이나 자기 개인의 위신을 앞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자기 집단의 미래가 밝지 않을 때 그런 생각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한 건 그거는 이게 인간의 심정입니다, 양문석 박사님. 그걸 또 왜 또 한 판 해보시겠어요? 아니, 접어도 되죠? 다음 걸로 넘어가죠. 한국당이 걱정이잖아요. 지금 6시 34분이 됐는데 한국당 살릴 비대위원장 후보가 엄청 많네요. 40여 명이라는데 막상 본인들의 뜻은 아직 확인을 안 했답니다. 과연 누가 오게 될까요?